통계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통계단원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텐데요. 얘네들은 이렇게 각각 살펴보는 것보다는 요 두 개를 동시에 합쳐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넓은 데로 옮겨서 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넓은 데로 왔고요. 제가 그냥 바로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확률 변수가 뭐냐 혹은 확률 분포가 뭐냐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제가 힌트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확률 변수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기처럼 뭐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요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확률 분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아까와 똑같은 단어로 뭐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즉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이 두 글자짜리 단어가 뭘까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죠? 네, 놀랍게도 여기 들어갈 단어는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 약간 의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확률 변수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함수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확률 분포가 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도 역시 함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좀 조금 의심이 갑니다. 내가 알고 있던 변수의 개념이 어떻게 함수가 된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제 하나를 준비했어요.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우리가 예로 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행에서 확률 변수 x를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로, 그죠?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로 정의를 하자. 이제 이런 문구들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확률 변수가 함수가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행의 결과들의 집합, 즉 표본 공간을 한번 우리가 구해 봅시다. 이 표본 공간은요,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졌으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TT, TH, HT, HH 이렇게 네 개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T는 테일의 약자로 뒷면이 나오는 걸 나타내고요. H는 헤드의 약자로 앞면이 나오는 걸 나타냅니다. 자, 따라서 TT 그러면 뒷면만 두 개, HH 하면 앞면만 두 개죠. 왜 이렇게 말문이 막히죠? 그 다음에 TH나 HT는 앞면이 하나, 뒷면이 하나 나온 경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요렇게 이루어진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이 시행의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확률 변수 x를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다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TT는 앞면이 하나도 없으니까 0개, 빵개, TH나 HT는 앞면이 하나만 나왔으니까 1개, HH는 앞면이 2개 나왔으니까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원소들을 앞면이 나오는 개수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TT는 앞면이 하나도 없으니까 0으로 대응이 되고요. 자, TH나 HT는 앞면이 나온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1로 대응이 됩니다. 그 다음 HH는 2로 대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라고 정의가 되면 표본 공간 내의 각각의 원소를 어떠한 실수값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뭐가 되냐 하면 그냥 실수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수들의 값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요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함수가 바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즉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를 공역으로 하는 이러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앞으로
확률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함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함수냐 하면 표본 공간의 각 원소들을 실수값으로 대응시키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실수들로 대응을 하는 거냐? 그것은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니까 이러한 대응 관계가 성립을 한 거고요. 만약에 뒷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다 그러면 대응 관계가 바뀌겠죠. 근데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표본 공간의 각 원소들이 실수값으로 대응되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를 공역으로 하는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확률 분포는 뭐예요? 확률 분포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확률 변수에 가질 수 있는 요 값들 있죠. 그러니까 요 확률 변수라는 함수의 치역에 해당하는 놈들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입니다. 요게 바로 확률 분포인데,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디로 대응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대응이 되냐 하면 바로 확률 값으로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요렇게 대응이 되는 함수예요. 그럼 이 확률 값이라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라는 거냐. 어떻게 보는 거냐라는 거냐 하면 이 TT라는 놈, 요 각각에 대해서 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당연히 얘도 4분의 1이죠. 요 놈도 4분의 1이고요. 요 놈도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은 각각 4분의 1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확률 분포라는 놈은 요 확률 변수의 치역들을 정의역으로 하는 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확률 변수 x가 0이 될 확률 이거예요. 그럼 확률 변수 x가 0이 될 확률은 확률 변수 0에 대응하는 표본 공간의 원소는 TT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이 그냥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확률 변수가 1이 될 확률은 뭐냐? 여기에 대응하는 표본 공간의 원소가 THH 두 개이기 때문에 요 각각의 확률을 더한 4분의 2가 바로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2가 될 확률은 여기에 대응된 그 표본 공간의 원소가 HH 하나이기 때문에 이 HH가 나오게 될 확률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확률 값들은 4분의 1이나 2분의 1, 즉 4분의 2로 대응이 되는데, 요때는 이 0은 4분의 1로 대응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은 2분의 1로 대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는 역시 4분의 1로 대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 분포라는 건 또 어떠한 함수냐 하면 확률 변수의 치역들을 공역으로 하고, 정의역으로 하고 확률 값들을 공역으로 하는 이러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가 바로 확률 분포입니다. 분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확률 변수 x가 0일 확률은 어떻게 구해? 여기에 대응되는, 그죠? 대응되는 놈이 TT 하나밖에 없고 이 TT가 될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로 대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를 공역으로 하는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가 확률 변수고요.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확률 값들을 공역으로 하는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가 바로 확률 분포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걸 알고 교재를 보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됐죠? 다시 교재로 돌아왔고요. 교재에서 확률 변수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로 든 것도요. 제가 앞서서 예로 들어드린 그 동전 2개를 던지는 시행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대개 확률 변수는 알파벳 대문자 라지 X, 라지 Y, 라지 G 등으로 나타내고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들은 대개 알파벳 소문자 스몰 x, 스몰 y, 스몰 g 등으로 나타낸다.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되어 있는데 앞서서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요 앞에 이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이산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이산가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산가족의 의미가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산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확률 변수가 지금 0, 1, 2라는 값을 갖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0 다음에 뚝 떨어져서 1, 그 다음에 또 뚝 떨어져서 2 요런 값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왜 0과 1이 뚝 떨어져 있나요? 0 다음에 1 나오는 거 아닌가요? 1 다음에 2니까 얘네들은 다 붙어있는 수들 아닌가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요 놈은요 실수를 공역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실수에서 0과 1과 2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으로 본 거니까 자, 생각해보면 이 0과 1 사이에 실수가 몇 개 있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실수들이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0과 1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이 확률 변수 x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 값들을 가질 때 이러한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근데 좀 애매하네요. 이 뚝뚝 떨어져 있다라는 요 개념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데 조금 쉬운 방법 없나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은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을 셀 수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셀 수 있다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나열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나열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들을 보시다시피 0, 1, 2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나열할 수 있으면 그 확률 변수 x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열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0과 2 사이에 즉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하죠. 실수를 빠짐없이 나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될 수 없는 거고요. 네, 보시다시피 0, 1,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열할 수 있을 때에는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쉽게 해결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는 뭐냐라는 건데 확률 분포는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고요.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이산 확률 변수일 때 이 확률 변수 x의 각각의 확률 값을 대응시키는 함수를 이산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산 확률 변수 x의 값들을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1, x2, x3, xn으로 나열했을 때 이 각각에 대한 확률 p1, p2, p3, pn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산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대응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건 뭔지 다 아시죠? 이 P라는 것은 확률 시간에 배웠습니다. 확률이 영어로 probability이기 때문에 그 probability의 P를 따와서 이놈은 확률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놈은 뭐야? 확률 변수 X가 xi, small xi라는 값을 갖게 될 확률이 PI와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i는 당연히 여기가 1부터 n까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의 각각의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걔가 나오게 될 확률을 대응시켰으니까 요 놈이 바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요
P의 X는 equal small xi가 될 확률, 요 놈을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자, 이 질량자를 일단 빼놓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얼마의 확률로 나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함수구나. 즉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구나. 그래서 확률 함수다라고 부르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질량자가 붙었냐? 이게 이제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요 질량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질량이라는 놈이 붙었냐라는 게 정 궁금하시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대학교에 가셔서 통계학을 수강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질량이 붙었는지 그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요,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요렇게 문제에 나오게 되면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질량이 붙었으니까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함수를 나타내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또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각각의 값들을 주르륵 나열하고요. 그 밑에 이 확률 변수 x가 i의 값을 가질 확률 값들을 이렇게 또 하나씩 나열해서 표로 만든 것을 확률 분포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확률 분포 표만 있어도요, 요 대응 관계를 우리가 금방 파악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확률 분포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요 확률 분포 표를 구하셔도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산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진 확률을 나타낸다라는 건 이미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산확률 변수 x가 xi 이상 xj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랬는데, 요 놈이 이제 x라는 놈이 xi보다는 크거나 같고 xj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요런 확률 분포표를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막 나열을 하더라도 중구난방으로 나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점점점 커지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x1, x2, xn을 썼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i가 j보다 작을 경우에는 xi가 xj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xj보다는 크거나 같고 xi보다는 크거나 같고 xj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요 x가 가질 수 있는 각각에 해당하는 요 x 값들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을 싹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K는 I부터 J까지 PK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우리가 예로 들었던 요 놈을 갖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요거 앞서서 다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확률 분포를 구하여라 그러면 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요 X가 0, 1, 2 이렇게 세 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각각이 나올 확률 값들을 이렇게 구해보면 자 0이 될 확률은 얼마예요? TT니까 여기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이 되는 것은 HT, TH니까 4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가 될 확률은 HH니까 역시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지? 그때 요때 확률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확률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걸 구하여라 라고 나오면 지금 해당하는 놈이 x가 1인 경우와 x가 2인 경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각각에 해당하는 요 확률 값들 두 개를 뭐 해라? 더해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4분의 3 요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예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은 주사위 던지는 시행이고요. 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로 나눈 나머지라는 것은 0, 1, 2, 3 이렇게 4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요 각각의 결과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로 얘네들을 대응시키면 돼요.
그러면 1은 4로 나누면 나머지 1이고요. 2는 4로 나누면 나머지 2입니다. 3은 4로 나누면 나머지 3이고요. 4는 4로 나누면 나머지 0이죠. 5는 4로 나누면 나머지 1이고 6 역시 4로 나누면 나머지 2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 관계가 성립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1로 가는 이 함수가 바로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확률 분포를 구해야 되는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0, 1, 2, 3, 4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x 값들을 주르륵 나열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x가 요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은요. 0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4가 나오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6분의 1. 그 다음 확률 변수 x가 1을 갖는 경우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혹은 5가 나오는 경우니까 6개 중에 2개니까 확률은 6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가 되는 경우도 주사위에서 2가 나오거나 6이 나오는 거니까 6분의 2. 그 다음 3이 되는 경우는 3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확률 분포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그냥 이 확률 분포 표를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x가 1부터 2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 해본 거랑 똑같죠? 1과 2 요 놈이 바로 요 안에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들이고요. 이 x값들에 대응되는 확률값들이 바로 6분의 2, 6분의 2입니다. 따라서 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x가 1이 될 확률과 x가 2가 될 확률, 즉 6분의 2와 6분의 2를 더해서 6분의 4, 즉 3분의 2로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산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x1, x2, x3에서 xn까지일 때 이 확률 질량함수, 즉 확률 변수 x가 스몰 x의 i 값을 가질 확률은요. 당연히 i는 1부터 n까지입니다. 자, 요 각각의 확률은 0부터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이놈은요. 확률의 기본 성질이죠. 모든 확률 값들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얘는 확률 변수 x가 xi의 값을 갖게 될 확률이기 때문에 0 이상 1 이하입니다. 혹은 결국 이 확률이라는 것이 표본 공간에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확률 변수 x가 2가 되는 사건은 표본 공간에서 2와 6으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당연히 확률 값들은 0과 1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걔가 나올 확률 값들을 싹 다 더해버리면 그 값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예. 왜? 당연하겠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확률에 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확률 값들은 어디서부터 계산이 되냐 하면 바로 표본 공간으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게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확률들을 구한 거고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 즉 x가 0이면서 동시에 x가 1일 수는 없기 때문에 x가 0이 되는 사건과 x가 1이 되는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배반 사건인 확률들을 싹 다 더하면 표본 공간 내의 모든 원소에 대한 확률 값을 다 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확률 변수 x가 0일 때는 요게 4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씩 해당이 다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1이 되는 경우는 1과 5고요. 2가 되는 경우는 2와 6이고 3이 되는 경우는 3이니까 결국은 표본 공간 내의 모든 원소가 한 번씩 다 포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싹 다 더하면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표본 공간 내의 모든 원소들에 해당하는 확률을 다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위 예제에서 보시면 요거에서 보는 겁니다. x가 0일 확률은 6분의 1이죠. x가 1일 확률 6분의 2, x가 2일 확률 6분의 2, x가 3일 확률은 6분의 1이기 때문에 요 각각의 확률 값들이 전부 0 이상 1 이하에 속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것들을 싹 다 더하면 얼마가 돼? 1이 된다. 즉 6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6분의 6이 돼서 1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표를 구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이 0보다 작거나 혹은 1 이상의 값을 갖는다면 그건 잘못 구한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을 싹 다 더했는데 1이 안 된다면 그것도 잘못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구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오케이?